자궁과 난소의 양성 종양 가운데서 오늘은 자궁의 양성 종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와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대구 여성메디파크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여준규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메디파크 병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여준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23년도 기준으로 오늘 주제인 자궁과 난소의 양성 종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수가 연간 80만 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데도 이 양성 종양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자궁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신 자궁암, 난소암 이렇게 진단받는 것 이외의 모든 종양을 그냥 양성 종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자궁의 대표적인 양성 종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이란 이름을 쓰고요. 이제 난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록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무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낭종, 어려운 표현을 빌려서 하고, 그다음에 피가 고일 때 출혈성 낭종, 혈종 이런 뜻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점액성, 그 안에 조직이 뭔가에 따라서 점액성 선낭종, 장액성 선낭종, 자궁 내막종, 기형종, 그다음에 뭐 섬유 포막종, 섬유종, 하여튼 의사들이 말할 때 되게 어렵게 아마 들리실 겁니다. 다 통틀어서 그냥 혹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예.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계속 호흡하게 되네요. 집중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자궁 양성 종양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이 3333 룰을 많이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혹 있는 거 모르고 3년. 아이고. 이제 진단받고 아이고 혹 있단다. 진단하고 3년. 예. 그다음에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아팠다 할 때마다 참는다고 3년.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폐경기까지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자. 그래서 계속 아프신데 계속 꾸준히 참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333 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물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물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약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자궁 내 특수 호르몬 루프라든지 아니면 혹의 종양의 크기와 속도를 줄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주사약이 있는데 요거는 근본 치료가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 그리고 좀 치료 시기를 늦추고자 하거나 내가 올해 직장 시험을 꼭 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가능한 거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혹들이 다 녹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수술적 치료. 자,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개복 수술. 네. 30년 전부터는 내시경이 이제 들어오면서 내시경 수술. 그런데 내시경 수술하는데도 자궁을 적출할 거야, 자궁을 살리고 근종만 제거할 거야. 여기서 또 다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술로 넘어가서 수술도 싫다. 나는 뭐 배에 구멍 뚫는 것도 싫고 출혈도 싫고 다 싫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술할 거야. 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예전에 쓰던 방법은 자궁 동맥 색전술. 자궁으로 근종을 먹여 살린 혈관들을 막아서 그냥 굶겨서 죽인다는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레이저 근종 용해술인데 근종에다 직접 레이저를 심어서 열을 가해서 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치료가 좀 미비하고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 이에 나온 게 이제 한 1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하이프 시술입니다. 네. 네. 지금 양성 종양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에게 자궁 근종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근종 크기가 너무 커서 개복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왜 이렇게 거대한 근종은 무조건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복강경 수술 이런 최소 침습 수술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 대부분의 의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근종이 거대 근종일 때는 아무래도 개복 수술이 편하긴 하죠. 그리고 작을수록 의사가 또 수술하기 접근성이 좋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꼽까지 자라온 혹을 20cm 정도의 직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꼽 이상 20cm 이상, 예. 배꼽 이하 20cm 이하. 근데 보통 15cm 정도까지는 숙련된 의사들이 쉽게 접근해서 복강경으로 또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데 18에서 20cm 이상이 되면은 접근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그냥 개복하세요가 아니고 종양을 줄여주는 주사를 몇 달간 맞는다든지 아니면 하이프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네. 네. 강한 초음파를 자궁 안에 있는 혹으로 직접 쏴가지고 혹의 크기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혹이 조금 이렇게 오징어 말라서 쪼그라들듯이 약간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20cm 넘었던 혹을 18cm, 17cm, 16cm까지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하이프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만 렌즈가 6개짜리를 씀으로써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근종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얼핏 보면은 쌍둥이 만삭의 맞아요. 임신배처럼 보이시죠? 예. 다 근데 근종이에요? 네네, 자궁 근종입니다. 너무 큰데요? 35cm 이상, 거의 한 33cm 정도 되는 혹이었는데 이분 혹무게만 9.2kg 정도 됐습니다. 아하. 세 쌍둥이 정도의.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살부터 54세까지 키우셨으니까 한 34년 꾸준히 키우셨습니다. 왜 키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은 수술하기 무서워서요, 저 개복 수술 싫어서요, 그리고 자궁 적출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자궁을 살려달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개복 수술이 불가피한데 본인이 제왕절개 하듯이 난 배 째는 건 싫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이프 시술을 여러 번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네. 줄여서 최소한 배꼽 부위까지 줄인 다음에 내시경 수술로 자궁을 보존해줬던 미혼 아가씨였습니다. 그렇군요. 거대 근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술과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만일에 근종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또 근종 위치가 참 안 좋다 하면은 완전히 자궁을 적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대부분 다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궁 적출밖에 방법이 없다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이 적출을 굳이 원해서 난 자궁 필요 없어요 라고 하지 않으신다면은 자궁을 보존할 수 있고요. 단지 자궁 경부암 1기 이상, 네. 그리고 자궁 내막암, 자궁 체부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암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자궁을 적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설명을 또 잘해주시니까 네. 남자인 저도 이해가 되네요. 조금 전에 이게 돋보기랑 자궁 모형이랑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피부로 좀 잘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프 시술이라는 게 근종 조직만을 태워 없애는 건데 우리 또 원장님께서 대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또 하이프 시술을 두고 이거 받으면 뭐 자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이프 수술하면 자궁이 다 문드러진다, 짓무른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을 가할 때 네. 정상 자궁 조직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근종 조직만을 찾아서 태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췄을 때 이 고강도의 초음파 열을 가했을 때 자궁 근종을 이루는 단백질은 열에 약한 원리를 이용해서 종양만 선택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의사가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운전이 미숙하면 사고가 나듯이 합병증은 늘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 하이프 시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 6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어허. 전국에 70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고가 장비이고 그다음에 시술자가 적으니까 장비를 샀는 병원이 그 의사분이 나가버리면 그냥 고철 덩어리가 네. 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그 하이프 시술의 횟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저는 한 번 정도 받으면 모든 자궁 양성 종양 치료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네. 앞에서 몇십 년을 자궁 근종을 키워오신 분도 그렇고 여러 번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하이프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장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태울 수 있는 직경이 5cm 정도를 못 미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5, 6cm 미만의 종양들은 한 번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이상이라는 네. 말을 붙이고 그럼 예를 들어 그럼 10cm 같으면 5cm가 4개잖아요. 그럼 4회 이상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하나가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10대 오면 되지만 아파트 전체가 불이 나면 소방차 100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종양의 크기와 개수, 부피와 밀도에 따라 다른데 뭐 예를 들자면 고무공과 돌공이 있는데 둘을 똑같이 태운다면 크기는 같은데 어느 게 더 빨리 탈까요? 라고 하면 고무공이겠죠. 네. 그래서 고무공은 한 번만에 끝나는데 밀도가 높은 돌공은 여러 번 해야 되나? 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 번밖에 안 했는 분들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자궁의 양성 종양, 양성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종양이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혹시나 암이 되지 않을지, 자궁근종도 이런 악성 종양, 암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자궁근종이나 성근증은 처음부터 태생이 양성입니다. 그러나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소멸돼야 되는, 말라 죽어야 되는 종양들이 다시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00명당 한 2~3명꼴, 요즘에 한 10명꼴로 늘어났지만 그런 분들은 육종이라 그래서 성질이 바뀐 겁니다. 양성에서 악성으로. 근데 요즘은 드물게도 이제 40대 초중반에서도 근종과 육종이 같이 혼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라고 해서 나 폐경 안 됐으니까 혹은 놔둬도 돼라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오고 불편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거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작은 근종이 결국은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폐경이 되면 근종이 저절로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폐경이 되면 자궁근종 없어질 건데 수술 안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없어지진 않고 이제 꽃나무에 물을 안 주면 꽃이 말라 죽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라 죽은 종양이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차차차차 조금씩 소멸돼서 줄어드는 그런 정도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커졌잖아요. 그럴 때는 육종이라고 해서 암으로 바뀌는, 자궁체부암을 우리가 보통 육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조건 커지는 경우는 제거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자궁근종의 내시경적 치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보급되고 발전됐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구멍 하나 뚫고 수술할 거예요. 난 구멍 3개 싫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일공은 구멍은 하나인데 4cm 정도 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하. 멀티공은 5mm 정도 하지만 구멍이 서너 개 정도 뚫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외에도 이제 로봇 수술, 요즘 로봇 하도 이제 사람들이 하니까 로봇 수술이라는데 로봇가 하는 게 아니고 로봇 팔을 꽂아놓고 의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반 수술의 한 5배 정도 비싼 고가입니다. 300만 원 수술이 1,500만 원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일공과 멀티공은 그럼 차이가 뭐냐? 자전거를 타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타시면 위험하죠. 예, 이렇게 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멀티공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니까 수술하기가 용이해서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에서는 멀티공이 거의 대다수고 자궁을 적출한다든지 작은 근종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한두 개 이런 경우는 단일공 4cm 째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자궁을 보존하는 병원에서는 멀티공을 많이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궁의 이제 양성 종양 가운데 또 하나 자궁 선근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종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헷갈려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궁은 우리가 아주 잘 마블링이 좋은 툭불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안에 근육과 기름선이 있는데 기름선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근육화된 게 자궁선근증. 그다음에 이 근육층이 굳어져서 더 커진 게 근종. 근데 이게 아주 마블링이 정말 잘 돼 있는 부드러운 소고기가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증이 아닌 자궁과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근종은 뭐냐, 선근증이 뭐냐, 둘이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앞에서 했던 질문이 좀 비슷한데 이것도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자궁 선근증은 폐경이 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료를 좀 미루고 폐경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증상이 없다면 오. 혹이 작고 크기가 작아 증상이 별로 없으면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폐경이 되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1년에 한 번씩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초음파 정도는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커진다 내지는 아픈데도 그냥 참는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3333 룰. 절대 참지 말고 아프시면 하시라. 그래서 네. 보통 60대 말 70대 말에도 참다 20년 만에 진작에 할 걸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요즘에는 또 많은 여성분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아프시면 바로바로 병원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궁 선근증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궁벽이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인데 아무래도 뭐 착상도 어렵고 난임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자궁 근종이나 선근증이 있더라도 사이즈가 작을 때는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고 출산도 가능합니다. 단 아무래도 자궁 안에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고 이렇게 혹들이 있다 보니까 유산, 조산,
또 아기 놓고 나서 산후출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종양이 있는 여성의 자궁은 어떻게 비유하면 농사를 짓는데 돌밭에 지을 거야, 옥토에 지을 거야. 그러면서 근종을 제거하고 임신을 하려면 옥토에 농사를 짓는 거고, 그냥 자궁에 혹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어렵지 않겠어요. 돌밭에 농사를 짓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자궁 성근증이요. 출산 경험이 없으면 더 잘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생리를 시키면서 노출 시기가 길면 길수록 자궁의 혹이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우리가 운동하면 계속 근육이 발달해서 알통 생겼어요. 예, 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출산 경험이 없는 분, 나이는 많은데 아직 결혼하신 골드미스. 근데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기가 없는 사람들, 네. 그리고 수년님, 비구니 스님, 그다음에 뭐 당뇨 환자, 그다음에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신 분들, 그다음에 과체중, 비만 여성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방금 여러 잘생기는 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뇨 환자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분들은 왜 더 잘생기는 건가요? 아, 당뇨 환자는 호르몬의 균형을 많이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언밸런스가 결국은 이제 여성 호르몬에 과다하게 분비할 수 있는 환경.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폐경되기 전에 이야기죠. 폐경되고 나서 생기는 게 아니고 폐경되기 전에 좀 더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궁 성근증은 자궁의 벽 자체가 두꺼워지는 질환이라서 이게 약물 치료나 뭐 시술로는 좀 치료가 어렵고요. 근치적 치료가 자궁 적출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자궁 적출하지 않고 치료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완숙 달걀과 반숙 달걀이 있는데 안에 있는 삶은 계란의 노른자를 빼내라 했을 때 완숙 달걀은 노른자 잘 빠지잖아요. 예. 그게 근종. 근데 반숙 달걀은 노른자 빼내니까 떡지떡지 눌어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던데 그게 성근증.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싹 발궈낼 수 있는 게 1%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의료진들은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성근증이라 해서 무조건 적출하라 해서 낙담하실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궁의 양성 종양들 같은 경우 이제 생리양이 많아져서 빈혈까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생리치료가 생리양을 조절하는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지, 그리고 호르몬을 건드리면은 여러 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치료 먹는 약에서부터 자궁에 삽입하는 삽입내 장치 여러 가지를 하지만 주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효과만 준다. 근데 종양의 크기가 커지고 뿌리가 깊어지면 어떤 것도 수술 말고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지 않은 한은 네. 결국은 적극적 수술 치료가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자궁 근종이 있든 성근증이 있든 만약에 원장님께 수술을 잘 받았어요. 받고 나면 또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언제쯤 임신을 계획하면 좋을까요? 또 아이 낳는 것도 두려워요. 혹시 분만하는 과정에서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나요? 이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네, 많이들 걱정을 하시죠. 이제 근종의 종양의 크기와 위치와 그다음에 개수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후에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궁 근육이 생성되는 그 완숙 기간이 있습니다. 양생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 기간을 거쳐서 하는데 종양이 한 40개, 50개, 70개 너무 많잖아요. 이래버리면 그 양생 기간을 조금 더 줘야 되기 때문에 1년 뒤에 가지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아무리 크거나 많더라도 종양의 깊이가 아기가 들어가는 자궁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네. 자연분만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까지 들어가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그 근종 수술 후나 성근종 수술 후에 자연분만 시에 위험한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의사가 귀찮아서라도 그냥 제왕절개 하세요 라고 쉽게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거는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네. 치료를 받고 나서 임신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종이나 성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임신 기간 안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에 효과가 없는 가임기, 맞네요. 그때 네. 생리를 안 하니까. 임신기니까 생리 안 하니까. 예. 근데 대다수는 임신했는데 아기도 있고
혹도 있다네? 이렇게 네. 이제 당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혹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신 것 같으면 아직 미비한 효과니까 임신 기간을 잘 유지하셔서 잘 출산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데 단지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신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산, 그다음에 조기 진통, 조산, 그리고 산후출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클리닉들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산모들은 그런 분들과 잘 상의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인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조금 꺼려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자궁 근종과 선근증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그 원장님 당부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 종양이 진단됐을 때 초기에는 급할 게 없습니다.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그냥 무작정 방치하지 마시고 서서히 3년, 6년, 9년 이래 지나면서 불편해 오시게 돼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즉각 치료해서 편안하게 내가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복을 하냐 마냐는 개복하지 않고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의료진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검색해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로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궁의 양성 종양 대부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은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또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필요하다면 수술 등 적극적인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여성 메디파크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여준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